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일 어제 매수했던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어제 7% 상승세를 보였고요. FOMC 회의 이후인 오늘은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은 철강 관련주로서 네.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파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철강이나 구리 쪽은 좀 경제 바로미터로서 네. 경기 침체가 좀 부각되면은 좀 하방으로 압력을 받아서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경기의 확장으로 좀 부각이 되면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금 추세가 좀 꺾였다고는 보이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손절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손절선은 5만 1,000원 부근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나 그제 부근에 니켈의 국내 처음으로 좀 건설 설립 소식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됐었는데 그 모멘텀이 좀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같은 지금 흐름입니다. 네. 예, 차트로 보면은 다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볼 때는 구리 쪽도 그렇고 철강 쪽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흐름이 네. 이탈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이구산업도 그렇죠. 지금 21선 타고 아직까지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산도 그렇고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경기 바로미터 경기 민감주입니다. 아주 추세 꺾이지 않았고요. 손절 라인 5만 1,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6일에 매수했던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오늘 장중에 23% 급등을 나왔다가 안타깝게 좀 윗골을 달며 응봉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10% 수익에서 34%로 갑자기 올라왔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어떤 전략 주셨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로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아무래도 전기차의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차 부품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원자재까지 같이 좀 오름세를 좀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로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흐름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추천드렸던 부근에서 지금도 들고 있다면은 뭐 지금도 수익권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과거에 올랐던 2006년도에 지금 고점 부근이 지금 부근입니다. 8,400원 부근이 과거의 고점 부근인데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왔고 그리고 네. 이제 거래량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전하게 리스크 차원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저점 높여가며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입니다. 앞선 포스코 스틸리온과 마찬가지로 어제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FOMC 회의 이후에는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구산업도 비슷한 의견 주실까요? 네. 네. 네, 이구산업도 지금 한 이때 나간 것 같은데 네. 이때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뭐 들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이미 아직도 수익권일 것 같아요. 네, 수익권이죠. 지금 팔아도 수익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은행권 사태가 의견이 좀 일각에서는 아직도 은행권이 좀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JP 모건 CEO는 은행권은 다 안정이 됐다. 의견이 좀 엇갈려요. 애널리스트 쪽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렇게 엇갈리는 만큼 좀 불안감이 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른 만큼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좀 수익 실현을 좀 안전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구 산업 57% 넘게 수익 달성한 종목이죠. 현재도 수익권이지만 미국은행 금융권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감속기 관련 종목 SP 시스템스입니다. 3거래일째 상승 마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P 시스템스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로봇 감속기로 그때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에도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지지 구간이 12,300원 부근을 좀 지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도 지지 구간 좀 지지하고 8% 정도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누로메카도 강한 흐름을 미국 시장을 좀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듯이 지금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눌림 구간에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아직까지 좀 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누로메카도 추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레인보우 역시 물론 지금 눌린 구간이고 비록 지금 다 눌리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미래 산업인 만큼 로봇이나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혹은 드론이나 이런 쪽은 좀 더 들고 가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지 라인 12,300원 지난 AS와 동일하게 주셨고요. 로봇주 전반 눌림 구간에 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 기대하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2일에 매수했던 셀바스 AI입니다. 목표 수익률 도달 후에 목표가 좀 3만 원까지 상향해서 봐주셨는데요. 이후에는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셀바스 AI 지금도 수익권이긴 한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직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 국내 시장 안에서 믿을 만한 테마주들이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AI나 로봇 관련주들 앞서서 공대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셀바스 AI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음성 합성 시장 안에서 단연 국내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좁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AI 시장 그리고 챗 GPT 시장이 확대가 되려고 할 때 지금도 확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 캐파가 시장에서 늘어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매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단연 1위인 기업들 그리고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면에 있습니다. 제일 빠르죠. 그래서 그 점에 놓고 봤을 때 셀바스 AI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술적인 포인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주가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눌림이 나왔던 상황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챗 GPT 좋습니다. 뭐 미국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 주식 시장 안에서도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가 기존에 2년 전에 사실 메타버스가 사실 강세를 좀 보여줬었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상용화도 그렇게 막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축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셀바스 AI가 영업도 잘하고 지금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 모델인 것인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셀바스 AI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래도 우리가 국내 주식 시장 안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
중 하나인 네.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일단 도달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이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간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공략 유효하다 말해주셨습니다. 기술적 볼 때 올해 1월 큰 상승과 함께 눌림에서 매수 전략 주신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춘 종목입니다. 3만 원 선 그대로 목표가 유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어제 4% 상승, 오늘도 장중에 5%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덴티움은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일단 덴티움은요. 네. 걱정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사실 계속, 네. 삼박자가 두루 네. 있는 종목이고, 사실 우리 국내에 최근에 5월 초, 4월 말까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그쵸. 그 중에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 종목은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레벨업이 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덴티움의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계속적으로 기간 이외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등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50%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최소한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한다,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덴티움과 같이 수익성이 높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은 아직은 도달은 못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목표 수익률은 금방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덴티움과 같은 종목들,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은 장기적인 투자 모델로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끌고 간다, 이런 종목을 찾는다 했을 때는 이런 덴티움과 같이 수익성 높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 하락 대비, 시장 변동성 대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덴티움은 지금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기적으로 중기적 성향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 가능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거래일, 다음 주에도 매수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오랜 기간 보시면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덴티움 걱정할 종목이 아니면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 장세에서도 이렇게 수익성 나오고 실적 높은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로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94% 넘게 달성한 종목이고요. 오랜만에 다시 AS 주셨습니다. 재공략 차원으로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많이 내려갔고요. 네. 9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미래반도체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주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99%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 기업,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 소식과 함께 사실 4월 초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을 상승을 많이 이끌었었죠.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이제 미래반도체가 상승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단 미래반도체도 앞서서 덴티움과 같이 중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성은 사실 좀 맞지는 않는 게요. 네.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뭐 크게 뭐 급등락이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모아가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와 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모아가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통 증권사에서 최근에 컨센이 나오는 게 3분기 정도에는 재고 자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정도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계속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도 지금 현재 2만 원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매수한다기보다 최근에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조금 더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32,500원대 제시해 드리면서 공략할 수 있다. 모아가는 종목 미래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삼성전자의 파트너사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재고자산 감소 기대감도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최근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중규를 모아가는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3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장비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 화요일 때 재공략 AS 주셨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떤 의견 추가로 주실까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제 계속 공략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워낙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그렇고 워낙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다운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옥석주를 가린다고 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태양광 장비 쪽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률 또한 20%를 넘게 기록을 하고 있고 3년 연속 그리고 4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찾는다 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이제 신재생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은행 리스크가 미국에서 은행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관련한 섹터들은 그래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장비에 대한 사업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4% 이상 좀 눌림을 받고 있지만은 이 종목도 충분히 공략을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은 18,000원대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짧은 스윙 정도로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적인 역량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실 제가 앞서서도 뭐 덴티움이나 다른 종목들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좀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스윙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18,000원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뿐 아니라 태양광 쪽 재료까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세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스윙으로 단기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렸네요. AS 도와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매수를 하고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그게 이제 수익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좀 판가름하기 쉬운 요소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수급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 또한 우수한 종목 그리고 5월 달에 이외 종목 이외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5월 달 어떻게 또 이겨내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또 대처하면 빠르게 5월 달 변동성 시장 안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레벨업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급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까지 우수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